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대비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특강 개념학습 3강인 장마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지문의 일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지문 전체 혹은 다른 부분을 꼭 함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뱀이 찾아오고 소설이 마무리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수능이나 시험에 되게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술자부터 짚고 갑시다. 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1인칭 시점이겠죠. 하지만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내가 할머니와 외할머니,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서 독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되겠어요. 이 소설 속 나는 되게 어린아이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가족 내의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비극적인 분위기를 더욱더 형성해주고 있죠. 이 소설의 핵심 정리를 먼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소설, 중편소설, 성장소설에 해당하고 전쟁이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실적, 상징적, 토속적, 샤머니즘적 성격이 강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연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를 그리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배경은 6.25 전쟁 중인 장마철 어느 시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서술자인 나가 어린아이이다 보니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자가 그 인물들에게 너무 과하게 몰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고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방언도 사용되었죠. 사건이 진짜 있을 것 같은 사실성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제시된 부분 외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6.25 전쟁으로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 시집간 딸네 집으로 피난을 내려와 친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는 국군 소위인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나 봐요. 그 충격으로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할머니의 아들은 적편에 있어요. 그쵸? 빨치산으로서 산속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악담이라고 생각해서 노발대발합니다.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다 보니 이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빨치산 소탕 작전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지만 친할머니만은 점쟁이의 말대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샤머니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쟁이 말을 믿는 거죠. 아들의 생활을 굳게 믿으며 아들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아들이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날 아들 대신 상처 입은 구렁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소통이 벌어집니다. 외할머니는 졸도한 할머니를 대신해 정성껏 구렁이를 달래보내고요. 깨어난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얼마 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연도에 출제된 문제들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략 이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할머니와 외할머니 불화. 자, 우리는 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왜 불화가 발생했는지 방금 핵심 정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소설은 이념 대립의 양상이 가족 공동체 내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이 개인과 가족 공동체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죠. 어쩌면 이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이념 대립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없이 의좋게 지내왔었다. 두 할머니의 불화 이전에는 사이가 되게 좋았었나봐요.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 할머니 아들이죠. 빨치산입니다.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가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 외할머니 아들이죠. 미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겉에 두드러진 변화는 당장은 없었답니다. 여러분 내용일치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금이 시작한 것은 저 사건, 내가 남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을 의미해요. 그 때문에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부터였다.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이라는 비난을 받았대요.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외손자인 나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습니다. 그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통지서, 외삼촌의 죽음을 알리는 내용인 거죠.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자,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목도 장마인 거죠. 그러면서 빨치산을 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더 쏟아져라 하면서 다 실어가거라, 뿔갱이 숫갱이 싹싹 끄실러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할머니의 아들은 빨치산이라고 했었죠. 바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화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두 할머니의 갈등은 아까도 말했듯이 두 아들의 이념이 다르다는 데 있고요. 이 두 할머니는 이념의 대립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자이자, 그리고 원인을 굳이 찾자면 모성애라고 할 수 있겠죠. 각자 자신 아들 너무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싸움을 말리고요. 이렇게 지문에는 여기까지만 제시되어 있네요. 제목의 의미도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시대적 상황과 연결지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인민군, 이렇게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들도 잘 정리를 해둡시다. 그러면 저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표현법이 중요하다면 소설에서는 역시 서술자 문제가 중요하겠죠. 서술자 문제랑 비슷한 성격인 2번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작중 인물인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사건의 비극성을 더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답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이 글은 과거형 문장으로 서술되고 있죠. 현재형 문장이란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막 비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3번,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장면 전환이 빈번하게, 작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애매하죠? 확실한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번, 감각적 묘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인민군과 같은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장마에 대한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